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자,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알면 유익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와이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는 일명 데이터 통신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는 유료고 하나는 무료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 설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와이파이의 연결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들. 자, 그리고 와이파이는 데이터와 비교되기 때문에 또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리고 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데이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의 화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자주 사용하는 화면일 겁니다. 자, 일명 노티스바, 그 다음에 알림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알림창 상단을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빠른 설정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일반적인 스마트폰 설정은 자, 이곳에 들어가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너무 메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빼놨기 때문에 빠른 설정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와이파이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에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정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색깔이 파란색인 경우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회색인 경우는 꺼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터치를 하면은 꺼지고 터치를 하면 다시 켜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글이 온오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모든 아이콘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와이파이를 켰는데요. 간혹 와이파이를 이렇게 파랗게 켜놓으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켠 거는 와이파이를 켠 거지 와이파이와 연결된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TV를 켜면은 TV에서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TV만 켜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가 신호를 잡거나 영상 신호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케이블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지 켜져 있는 거고요. 현재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인 화면의 상단 부분은 많은 어떤 기본 알림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요 아이콘은 평소 때는 보이질 않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요 아이콘이 보이면 현재 와이파이로 내가 잡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옆에 있는 요거는 전화기의 LTE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없으면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와이파이가 잡히면 요 신호가 보입니다. 요 신호 옆에 조그맣게 요런데 느낌표나 물음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연결은 되었지만 뭔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제대로 인터넷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해서 연결된 거는 확인을 했는데요. 어떤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공유기에 그냥 임의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원하는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려면 자, 다시 알림창으로 가서요. 자, 일반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여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설정은 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연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친절하게 여기 와이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들어왔고요. 여기 들어오니까 요 밑에 카이로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연결된 공유기 이름입니다. 제가 지금 카이로 2에 연결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주변에 있는 제가 잡을 수 있는 공유기 신호가 어떤 거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터치를 하면은 지금처럼 연결된 것도 확인이 되죠. 맨 위에 연결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말고 현재 접속 가능한 그런 와이파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는 거는 반드시 그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니까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자, 이런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 접속할 때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다음에 접속할 때는 비밀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공유기가 여러 개이면은 가능한 4칸짜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4칸이 이랑 3칸은 이거는 연결성입니다. 얼만큼 공유기가 내 근방에 있는가, 연결이 얼만큼 잘 되는가의 문제이지 속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속도는 이제 공유기가 어떤 유선에 연결이 되어 있고 공유기의 프로토콜이 얼만큼 높은 거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칸짜리가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가능하면은 4칸짜리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알림창을 켜고요. 이제 원칙적인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같이 현재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신호를 잡을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요게 먼저 이 부분을 켜십시오. 이 부분을 켜시고요. 켠 상태에서 요 아이콘을 길게 터치합니다. 자, 짧게 터치하면은 다시 꺼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누른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예, 저처럼요. 예, 누르면은 예, 바로 이렇게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길게 터치해서 들어와서 요 화면상에서 현재 연결할 수 있는 예, 공유기도 확인을 하시고 현재 연결된 것도 지금처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모르는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서 이제 그쪽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것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 첫 번째는 이 부분에서 와이파이가 꺼져 있으면 지금처럼 와이파이를 켜시고요. 자, 킨 상태에서 이 부분을 길게 터치합니다. 예, 길게 터치를 하고요. 자, 이전에 그 점원한테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제공하는 와이파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유기 이름이 되겠지만요. 요즘 뭐 와이파이 이름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와이파이 이름을 확인을 하고 비밀번호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들어오면은 점원이 알려준 와이파이 이름이 자, 이곳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와이파이가 예를 들어서 뭐 컴3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비밀번호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하면은 예, 와이파이에 정확하게 연결이 된 겁니다. 자, 반드시 연결을 하고 연결됨이 떴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정확하겠죠. 자, 그리고 그 커피숍에는 이후에 이제 다시 갔을 때는 그냥 여기에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커피숍에 이제 컴3가 있으면 얘만 터치를 하면은 한번 입력된 비밀번호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와이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설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와이파이와 데이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빠른 설정 아이콘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아이콘은 없습니다. 자, 그건 숨어 있는데요. 예전 핸드폰인 경우에는요. 여기 화면의 상단에서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가락을 끌듯이 쭉 하면은 오른쪽에 숨어있는 아이콘들이 쭉 나타났는데요. 자, 최근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OS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되셔서 요 부분이 보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고요. 이 부분을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손가락을 띄지 말고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면은 숨어있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숨어있는 아이콘 이게 다는 아니죠. 자, 밑에 보면은 친절하게 2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요 아이콘에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아이콘이 바로 이겁니다. 자, 모바일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마트폰이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 통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제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아이콘과 관련해서는 이름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이름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마다,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GPS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위치라고 바뀐 거니까요. 자, 그렇지만 이 아이콘 모양은 이거는 뭐 브랜드나 뭐 기종에 상관없이 거의 만국의 공통어처럼 똑같은 아이콘 모양을 쓰니까요. 아이콘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요 아이콘이 데이터 통신 아이콘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켜놓고 사용을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모바일 데이터는 항상 켜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에서만, 와이파이가 가능한 데서만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 일반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근데 와이파이를 이제 필요할 때만 켜야 되는데 간혹 이런 분도 계세요. 와이파이를
키는 거를 깜빡깜빡 잊는데요. 다시 말해서 회사나 집에서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서 모르고 이걸로 이제 통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신 분들은 충분히 뭐 데이터 용량, 무료 데이터 용량도 적으시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신 분들은 참고를 할 것이 이제 항상 두 개를 이제 켜놓는다는 얘긴데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켜놨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와이파이가 일반적으로 두 개가 켜져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모바일 데이터,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인터넷 통신을 하지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은 와이파이로 통신을 하는 게 우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을 때 이 와이파이가 신호가 약한 것 또는 공유기에 여러 명이 몰려 있는 그런 신호를 잡게 되면은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와이파이를 끄면은 정상적인 인터넷 속도가 돌아오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중에는 그 무제한 데이터 용량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59,000원 이상의 요금제가 이제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데요. 자, 그러신 분들은 와이파이를 한 달 내내 꺼놓고 지내도 별 상관이 이론상 없습니다. 근데 간혹 질문을 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면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요즘 LTE는 기본 75메가입니다. 자, 근데 이제 LTA, 자, 그 다음에 광대역 그래가지고 인접 주파수를 묶는 그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최소 150메가, 225메가, 300메가까지의 속도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공공에서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들은 퀄리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LTE로 여러분들이 그냥 모바일 데이터로 인터넷을 하는 게 속도가 오히려 빠를 수가 있고요. 집에서 나 혼자 쓰는 공유기에 뭐 높은 AC 프로토콜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데이터는 일단 항상 켜놓고 쓰면서 이 와이파이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제가 이제 권해드렸는데요.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는 잘못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뭐 해외에 잘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는 모바일 데이터를 아예 끄면 됩니다. 얘를 꺼놓으면 데이터 방식으로는 인터넷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꺼놓은 상태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장소에서만 얘를 켜가지고 인터넷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가 모두 꺼져 있으면, 자, 또는 와이파이가 켜져 있지만 연결은 안 돼 있고 모바일 데이터가 꺼져 있거나 할 경우에는 인터넷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앱 서비스는 모두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데서 온 글을 읽을 수가 없고 확인이 안 됩니다. 이미 온 거는 가능한데요. 간혹 이제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이 모바일 데이터가 꺼져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자, 저도 한 번인가 나도 모르게 꺼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될 때는 모바일 데이터가 켜져 있는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지금 봤습니다. 이 와이파이 밑에 이 서비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가 연결된 공유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하기를 이 아이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길게 눌러서 내가 현재 연결된 접속된 공유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의 화면에서도 연결된 공유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와이파이 그리고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데이터 용량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랑 관련 팁들, 가이드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좀 길어졌어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10분 전후, 길어져도 15분을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주제는 다음에 여유가 될 때 별도의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좌보다는 하고 싶었던 강좌가 있었어요. 자, 그거는 테더링,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핫스팟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너무 강의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요 내용을 다뤘고요. 조만간에 관련 주제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의 전성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테더링과 핫스팟입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일 겁니다. 이미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이번 시간에는 테더링과 핫스팟이 왜 필요한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개념 이해부터 구형까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방식은 지금 시대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선, 와이파이, 그리고 LTE입니다. LTE는 앞으로 5G로 발전할 거고요. 이전에는 3G가 발전한 형태입니다. 무선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엄밀히 LTE와 와이파이 모두 선 없이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무선이지만 무선이라는 용어는 주로 와이파이를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은 LTE와 와이파이 둘 중 하나로 인터넷을 하고요. 노트북은 유선과 와이파이 둘 중 하나로 인터넷을 합니다. 노트북 중에 LTE 유심을 넣어 LTE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도 간혹 있기는 한데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LTE 인터넷의 특징은 전화가 터지는 곳이면 어디서나 LTE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 정상을 비롯해 전국 어디에서도 전화가 터지니까 이 말은 즉 인터넷 역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반해 노트북은 외부 활동 시 와이파이 존에서만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배울 핫스팟 테더링을 활용하며 스마트폰처럼 전국 어디에서도 노트북으로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링을 이해하기 위해 공유기와 와이파이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공유기입니다. 공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인터넷을 신청하면 통신사에서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랜선 하나를 제공합니다. 랜선이 하나이므로 한 대의 PC에서만 인터넷을 할 수 있는데요. 공유기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랜선을 지금 공유기의 경우 노란 포트에 연결을 하고요. 나머지 두 개의 포트에 PC를 연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 개의 랜선으로 두 대의 PC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처럼 하나의 랜선으로 여러 대의 PC에서 인터넷이 가능하게끔 공유해주는 기기라는 의미에서 공유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기는 유선뿐 아니라 안테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와이파이 즉 무선도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선과 무선 모두를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를 하게 되는 경로는요. 옆에 있는 스마트폰이 안테나에 와이파이로 연결되고 이 공유기를 통해 유선으로 인터넷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은 유선으로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유선은 아시다시피 LTE와 달리 일정 금액만 내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게 와이파이를 무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와이파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 공유기 역할을 스마트폰이 대신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테더링입니다. 다시 말해, 자 이제 공유기는 빠지고 그 역할을 스마트폰이 할 텐데요. 여기에 노트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은 아시다시피 유선과 와이파이만 가능합니다. 산 정상에 노트북을 갖고 올라갔다고 가정할 때 산 정상에서 당연히 연결할 와이파이가 없을 겁니다. 이때 스마트폰에 테더링을 설정합니다. 설정과 동시에 공유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노트북의 와이파이를 활성화하면 공유기로 변신한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리스트에 보일 겁니다. 해당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로 연결합니다. 스마트폰은 LTE로 인터넷을 하면서 노트북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앞서도 언급한 테더링입니다. 정리하면은요. 노트북 입장에서는 일반 공유기나 테더링 설정된 스마트폰이나 모두 동일하게 와이파이로 연결해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는 실제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공유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유기는 유선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거고요. 스마트폰은 LTE로 노트북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공유기는 유선으로만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이 있는 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만 가능하겠죠. 스마트폰의 테더링 설정으로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로 연결된 노트북은 스마트폰의 LTE 인터넷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된 노트북 역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 핫스팟과 테더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스팟에서 스팟은 지역 또는 구역이라는 의미인데요. 유흥가가 밀집되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영어적으로 핫스팟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무선 공유기를 액세스 포인트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줄여서 AP라고 합니다. 정보통신에서 핫스팟의 의미는 AP, 즉 공유기를 통해 주변에 와이파이가 가능한 구역이 생기는데 이 와이파이가 가능한 구역을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P가 20-30m까지 와이파이 커버가 가능하다고 할 때 AP를 중심으로 반경 20-30m 구역을 핫스팟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내의 경우 와이파이 존이 귀했던 초창기에는 AP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만 설치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같은 의미에서 영어적으로 핫스팟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테더링의 경우 테더라는 뜻이 밧줄 또는 묶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노트북이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또는 묶여 인터넷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요. 스마트폰을 테더링 설정하면 해당 스마트폰 주변에 와이파이로 연결 가능한 핫스팟 구역이 만들어지고 이 구역 내에 있는 어떤 기기, 예를 들어 노트북이라고 가정할 때 해당 노트북이 테더링 설정된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인터넷을 하는 이런 방식을 테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스마트폰에서 테더링을 설정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은 장황했는데요. 실제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테더링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알림창을 내리고 자, 이 상태에서 상단의 톱니바퀴, 터치 부분을 터치를 하고요. 자, 설정 부분의 맨 위에 연결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중간 아래에 보면은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이라는 게 보이고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바일 핫스팟. 자, 이 부분을 옆에 단추를 터치해서 지금과 같이 파랗게 자, ON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핫스팟의 세세한 설정을 위해서 자,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제 스마트폰으로 테더링 연결을 하려고 할 때 와이파이 리스트에서 보여지는 이름인데요. 기본 설정 값을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기 쉽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내용을 수정을 하고 옆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비밀번호 설정도 가능한데요.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스마트폰을 테더링 설정했을 때 아무나 제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기의 비번을 설정하듯이 같은 이유로 테더링 연결을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변경을 한 후 옆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내용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테더링 설정을 완료했는데요. 처음 설정 시 한 번만 원하는 이름에 원하는 비번을 설정하고 이후에는 앞서 보셨듯이 알림창에서 설정, 연결,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항목을 순서대로 터치하면 지금의 화면이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앞서 보셨듯이 이 부분만 터치해서 활성화 시켜주면 바로 테더링 설정이 완료됩니다. 지금부터는 테더링 설정된 스마트폰에 노트북의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서 테더링이 설정된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유기에 연결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와이파이 자 밑에 리스트를 열면 앞서 스마트폰에 설정된 와이파이 이름이 보입니다. J95937 엣지라는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하면 나오는 상태에서 바로 연결을 터치합니다. 앞서 비번을 설정했기 때문에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고요. 앞서 스마트폰 테더링에 설정된 비밀번호인 11223344 자, 입력을 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연결됨이 뜨고요. 바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밀번호는 한 번 연결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테더링 설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개념 이해 부분의 설명이 길었는데요. 실제 설정하는 부분은 보신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처음 한 번만 테더링 이름과 비번을 설정하고 노트북에서도 처음 접속 시 한 번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후에는 스마트폰에서 테더링 설정만 온시키면 바로 노트북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정도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와이파이는 무료지만 테더링 연결을 통한 와이파이는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의 LTE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데이터 사용 요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3G의 경우에는 너무 느려서 테더링 사용이 많이 불편했는데요. LTE부터는 불편 없이 웬만한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더링 중에는 스마트폰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